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 어제 저녁 SBS 메인 뉴스에서 있었던 조성은의 30분간 인터뷰 중에 핵심적 내용 오늘 새벽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이야기죠. 정치 공작 그야말로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SBS 8시 오후 8시 메인 뉴스에 무려 30분 넘는 시간을 갖다 할애해서 조성은에게 그야말로 난장의 판을 벌려줬죠. 근데 그 가운데 조성은이 결정적으로 말실수, 방심한테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앵커가 묻죠. 자, 왜 7월 21일 처음 뉴스버스에게 이제 그걸 제보 자료를 주었고 9월 2일 그다음에 뉴스버스가 보도하는 그 사이 8월 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롯데호텔에서 만난 것 이거 정치공작 흔적 아니냐? 라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에 조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은 박지원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누구하고도 상의했던 건 사실이에요. 상의했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실마리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조성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인인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의했는데 9월 2일 날 뉴스버스에 전격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일반 독단으로 결정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한 거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면 보도 시점은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다 돼요. 이 친구는 8월 11일에 만나고 9월 2일 아니 뭐 11월에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치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자. 왜냐하니까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만은 정확히 두 달 전인 7월 13일 그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번째 인사했던 인물인 TV조선 이동훈 전 기자가, 이동훈 대변인입니다. 그때는 이동훈 대변인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뭐 골프채를 갖다가 받았다라는 것이 6월 29일 날부터 버글버글 떠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7월 13일 보면 마포에 있는 경찰 뭐 수사대에 가서 8시간에 걸쳐서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달 전인데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 귓전으로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이동훈 기자가 했던 말이 정답이고 바로 이미 이때부터 정치 공작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동훈 기자,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7월 13일 이야기입니다. 두 달 전입니다.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Y는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훈 7월 13일 초췌한 모습으로 8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둘러싼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윤석열을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했더니 마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한 6월 29일 그날 피의사실 공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이동훈 대변인을 찾아와서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자 그 다음부터 보면
모든 언론에서 경찰에서 슬그머니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을 갖다 공포했고 마구마구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한 날 황치를 했을까요? 경찰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어딜까요? 청와대일까요? 아니면 박지원 원장이 있는 국가정보원일까요? 여러분 팍 와닿죠? 팍! 왜? 6월 하순경 6월 중하순경 조성은이는 뉴스버스의 그 주장입니다. 장혁수 기자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그걸 보게 됐고 그 자료 일체를 자료를 갖다가 이쪽 뉴스버스에 전해준 것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보면서 수근수근한 것은 이미 6월 달에 보고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장혁수 기자랑. 그리고 8월 11일 롯데호텔 38층에서 박지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뉴스버스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인이 치자! 그리고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이른바 언론 공작, 정치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사를 갖다가 기삼내 합치고 낸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 이동훈 기자, 지금 보면 7월 13일 이후 오늘 9월 13일까지 2달째 사실 거의 잠적 중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보면 아마 국회 조만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던 뭐가 열리든 열릴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반드시 증인으로 내세워서 과연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될 겁니다. 저는 짐작입니다만은 통상 아이오라고 있죠. 아이오. 국가정보원의 아이오라고 있습니다. 조정관이라고도 하죠.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보면 지금 말로는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 그래서 국내 아이오들 다 폐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오들은 각 언론사에 다 아이오가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원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러저러한 대화들을 하죠. 압박을 가합니다. 옛날 중정 시절에는 잡아다가 두들겨 팼던 자들이고요. 안기부 때나. 그런데 국가정보원 아이오들이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뒤를 캔다던가 보면 일종의 사찰이죠. 언론사뿐이겠습니까? 각 기관마다 다 아이오가 있습니다. 저는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와이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거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이동훈 기자가 기자 시절에 전혀 몰랐던 사람에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두 사람 간의 면식이 있고 나름 인간적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와이를 치고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윤석열을 치고라는 얘기 나올 정도 할 곳은 사실 국가정보원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작품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선원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기조실장. 어쨌든 Y를 문재인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Y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공들여서 공작을 해왔다. 그리고 그 정점을 결국 박지원 그 다음에 조승은 갔는데 조승은이 흔한 얘기로 무식한 탓에 이 자기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날짜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한 날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참 설명을 잘 해놨더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승은이가 캡처해서 이제 이것이
뭐 대박인 양 캡처해서 거기에 손준성 보냄, 이렇게 이제 손준성 보냄 요 캡처해서 자 이걸 갖다가 손준성 보냄이 김웅을 거쳐서 자기한테 왔고 자기가 이것을 갖다 이제 이쪽 뉴스버스에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법에 좀 능통한 사람들이 그걸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고발장이 이 흔한 얘기를 검사 솜씨가 아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캡처해서 보낸 거 이른바 재판 기록. 그러니까 실명으로 나온 이 재판 기록은 보통 뭐 손땡땡, 뭐 김땡땡, 지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실명으로 나오는 것은 검사와 판사만 볼 수 있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그걸 출력하면 그 밑에 A4 용지 밑에 쫙 일련번호가 쫙 찍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런데 좀 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고발장을 읽어보고 이거는 검찰이나 검사의 솜씨가 아닌데 뭔가 흔한 얘기로 짜깁기한 냄새가 나는데 뭔가 짜깁기 하는 냄새가 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세 가지를 정리를 잘했어요. 왜냐니까 첫 번째 4월 3일자 고발장에 제보자 X, 그게 이제 지아무개 씨입니다. 제보자 X 이철과 일면식도 없어 라고 그 고발장에 적혀 있는데 제보자 X가 작년 얘기죠. 이철과 일면식이 없다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로부터 석 달 뒤랍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에 있을 일 갖다가 어떻게 알고 제보자 X가 이철과 일면식도 없고 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을까요? 짜깁기 의심 1입니다. 짜깁기 의심 2. 제보자 X. 제보자 X는 그 이제 보면 20쪽에 달하는 이제 고발장, 그러니까 초안을 갖다가 손준성이 만들어서 김웅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제보자 X, 그러니까 그 제보자 X 지아무개 씨, 이 지아무개 씨가 왜 보면 피고발인 신분 13명 명단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면 갑자기 피고발인 제보자 X는 지아무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썼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만들었다는 것, 아니 정확히 두 사람 이상이 짜기 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아주 유력한 증거죠. 왜냐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검사나 뭐 검찰 수사관 출신이 썼다면은 그걸 쓰면서 위에 이 13사람을 갖다가 유시민 등등등 비용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고발해라. 피고발인 뭐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 쭉 나가는데 그 명단에는 피고발인 X가 없는데 갑자기 본문에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서 피고발인 X는 이게 이른바 짜깁기 의심 2, 의혹 2, 짜깁기 의혹 3. 그 보면 20쪽짜리 그 고발장, 이른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손준성이 만들어서 김웅에게 보냈다는 그 고발장 그 초안 손준성 보냄되어 있는 6쪽에서 14쪽까지가 범죄 사실이랍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평어체로 뭐 그랬다 저랬다 평어체로 썼는데 갑자기 14쪽에서 19쪽에 고발 이유에 가면 경어체로 갑자기 말이 바뀐대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게 바로 두 사람 이상이 짜깁기에 참여했다는 구체적 의혹 3. 구체적 의혹 4. 아직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대검, 그 문제 이제 한동훈 그 문제 아니에요. 한동훈 문제인데 대검이 공개하지 않은 내부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발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손준성 씨가 대검에 있으니까 그는 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대검에서 4월 1일 무렵에는 그 이제 4월 3일 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검이 한 쪽짜리 보고서로 법무부에 올렸을 뿐이고 지금 이번에 고발장에 실려있는 그 장황한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거치면서 거론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의심하는 것은 이거는 그날 4월 3일 손준성이 됐던 뭐 홍길동이 됐던 누가 만들어서 김웅에게 보내고 김웅이 조성은이한테 보낸 게 아니라 뭐 그 한참 이후에 사건 최소한 석 달이 지난 뒤에 왜 그러니까 제보자 X가 이철과 일면식도 없다는 것은 그 석 달 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석 달 이후에 누군가 만들어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짝있게 작업에 들어가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에 2020년 4월 3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앞쪽에서는 그랬다 저랬다 단학가로 나가다 뒤에서는 씁니다로 나가는 핵의 망치간 그러한 고발장 초안을 갖다가 턱하니 유력한 증거라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네 가지 뭐 확실한 이런 것도 있지만 왜 또 보면 이 정치 공작 치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치자 이동훈 기자를 갖다가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진동 기자는 자 뉴스버스 편집인 이진동 기자는 치자라고 나가는 가운데 이런 핵에 망치간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박지원 그다음에 조성은 이 두 콤비의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16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 당시 20대 총선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안철수 대표 덕분에 그 당시 4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는데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막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기억나시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인데 그 당시 보면 이제 박선숙 의원,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 그다음에 왕주현 부총장은 구속까지 됐던 사안인데 2019년에 몽땅 무죄됐습니다. 즉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박선숙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 그다음에 왕주현 부총장은 억울한 누명 쓰고 마음고생했던 거죠. 그런데 안철수 체제가 붕괴되자마자 박지원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고 그 박지원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덕하니 바로 박지원 옆에 앉아서 위원장님은 참 온갖 박지원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자가 바로 조성은입니다. 그런데 조성은이 그 무렵 언저리에 보면은 사실 그 당시 그 리베이트 홍보비 리베이트 이 사건 내가 제보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용은 국민의당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갖고 그것이 어쨌든 이게 보니까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이가 리베이트 홍보비 리베이트 갖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고소 고발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안철수 체제가 안철수는 토사구팽됐던 거죠. 그런데 안철수가 토사구팽되자마자 바로 박지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또 조성은 그 아가씨가 2016년이면요 28살 아가씨입니다. 28살 아가씨가 일약 국민의당 비대위원으로 덕하니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 있었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조성은이 참 보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보면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고소 고발한 것이다. 제보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성은 같이 맹랑한 친구는 참 보면 능구렁이 박지원 원장 같은 사람이 갖고 놀기 딱 쉬워요. 그래 너는 역사와의 대화를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칼 하나 쥐어주면은 얘가 뭔지 모르고 적당한 정보 하나 쥐어주면 뭔지 모르고 설치는 것이고 또 언론이 확 주목하면 붕 떠갖고 이른바 카메라 플래시에 붕 떠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니
야말로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그동안 그와 같은 음험한 정치 공작, 음험한 정치 술수로 일관해왔던 박지원 원장.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실제 이동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을 갖다가 여권, 정권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와이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국가정보원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맹랑한 조성은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간 조금 세뇌하고 좀 흔한 얘기 띄어서 너 잘한다 띄어서 마구 뭐 찌르고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조성은이는 해서는 안 될 핵심적 포인트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배려받아서 무슨 배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뭐 상의해서 날짜가 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조성은이 말꼬리 잡자 말라 그러는데 여보세요. 이쯤 되면요. 법정 가도 조성은 씨 미안하지만 감옥 한참 가야 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오전에는 새벽에는 조성은이 좀 보호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조성은이를 갖다 출국금지 신청하십시오. 조성은이 1도 2부 300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뭐 운동권 학생들이 일단 도발이 치고 잡히면 부정하고 그리고 안 되면 백 동원하는데 지금 조성은이는 백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백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 이야기로 뭐 말꼬리 잡지 마라 뭐라 막 부정하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1도 도발이 칩니다. 야, 국민의힘 빨리 지금 이 순간이라도 조성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청하기 바랍니다.